자, 이 시간에는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전 대표죠. 이분의 관상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할까 합니다. 사주가 굉장히 확실치를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낙연 사주는 관상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왜 정치에, 출가승이 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에 관심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잘 뽑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좀 부국강병되고 특히 국민들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출가승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나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했어도 정치에 관심 두는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공부한 명리학이나 관상학으로 그 사람 평가를 해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서 국가에 이익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저는 성향이 좀 항상 여당 성향입니다. 뭐 진보고 보수고 떠나서 거의 선출된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입니다. 선출만 되기만 했다 하면. 그렇다고 뭐 전두환 씨를 뭐 이렇게 인정해 준다든지 그 양반은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빼고자 합니다. 그 양반은 인정할 수도 없고 대통령으로, 또 그 양반 대통령 하면서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국민 전체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빼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양반이 잘 되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나도 편하고 국민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산업화로 해서 국가에 굉장히 이바지하신 분입니다. 단 패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상당히 외교라든지 또 국가에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능력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다만 물태우라는 별명처럼 이렇게 화끈하지 못한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호가 갈릴 수는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의 정권력을 싹 없애줬습니다. 그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그렇게 과단성 있게 군부의 군인들의 정치 참여를 아주 싹을 잘라내서 아주 큰 공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전라민국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같이 잘 살 수 있게 그 차별되고 소외된 전라민국이 될 뻔한 그런 그 폐단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저로서는 존경하는 대통령의 한 분입니다. 그 양반은 특징이 우리가 애국적인 자익계통, 애국자지만은 자익을 했던 분, 이런 분의 한을 풀어준 아주 대단한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애국을 했으나 자익이라는 이름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 후손들,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역시도 뭐 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없어도 그래도 그 양반을 경제 대통령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저는 굉장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패단을 해결하고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았을까. 영원한 호남이라든지 또 그 독재 이미지를 벗길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기회를 실축한 것이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평가는 후일에 맡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저는 국가와 민족을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바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이나 저나 출가 생이지만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이낙연 관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제가 관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관상에 보면은 맨 처음에 풍융수리 하느냐 첨삭창로 하느냐, 그러니까 풍융수리 하면은 관상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첨삭창로가 돼 있다 하면은 사람이 파란이 많겠구나, 그 다음에 성격이 좀 편협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처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형상이냐, 팔상으로도 나가자고 했거든요. 팔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위험 있는 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풍융한, 그 다음에 후중한 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고한 학체냐, 이렇게 길상의 세 가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상에 들어가는가, 대통령을 하고자 한다는 사람은 그 길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이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사주보다는 관상이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이 사주보다는 더 고급으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상이 아무리 잘 됐어도 심상면에서 잘못됐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더 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에 아무리 잘생겼어도 심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참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림과 또 이낙연 씨의 관상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이 당시에 1950년대 생들은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저도 1950년대 사람이지만은 키가 그때 평균 키가 165거든요. 근데 이 양반 내가 볼 때는 80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구죠. 그리고 또 얼굴 전체가 풍흉합니다. 그러니까 관상에서는 풍흉한 것을 고급 관상으로 쳤기 때문에 이 관상으로 그대로 보면은 아주 상등 귀인입니다. 그리고 이마 양쪽 여기에 눈 위에 뻗쳐 있는 이마를 갖다 일월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입월, 그러니까 해와 달, 그러니까 통찰력과 지혜를 보는 곳인데요. 그 기운을 감춰져 있는 부분을 이 뼈로 봅니다. 그래서 일월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각이라는 아주 궁전 같은 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에서 나오는 정신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을 일월각이라고 이마 뼈를 봅니다. 일월각도 참 잘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훤하기 때문에 하늘의 혜택, 윗사람 혜택, 또 고급 관료, 상등인에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는 충분히 갖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아주 눈썹 없는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눈썹이 주체는 아니지만은 눈썹은 총명함과 그 다음에 인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걸 보는데 눈썹도 상당히 잘생겼고, 또 눈은 이렇게 카리스마가 조금 부족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위험이 넘쳐가지고 독재자라든지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약하지만은 인기 있고 눈이 자비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를 보면, 관골을 보면 코는 자기 중심인데 반듯하고 풍요합니다. 그리고 관골이 코를 중심해서 균형 있게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골은 먼저 관상 시간에 얘기했을 때 사회의 활동력을 얘기한다는 거지, 행동할 수 있나,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나, 이런 곳을 보는데 관골이 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귀를 보면은
초년에 고생했다고 하는데 귀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 이낙연 대표 출생 이후에 집안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도 적당히 잘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보면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약간 큰 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바다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빨이 드러났는데요. 이빨은 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것을 보는 거거든요. 이빨은 그러니까 충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걸 보는데 이빨도 상당히 완벽하게 잘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구덕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관상으로는 턱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만년에도 그 부귀 영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상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상을 표하면은 정말로 이낙연이 왕편이 돼가지고 이낙연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그거 맞습니다. 이는 그대로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보다는 관상인데 관상은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리털이 많고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0세 전에 부모 환경이 아주 어려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쑥대머리는 아니래도 쑥대머리 비슷하거든요. 그 여자가 쑥대머리면 혼자 산다는 얘기거든요. 초년에 남편을 일찍 헤어지고 또 부모하고 헤어지고 초년 고생을 엄청 많이 한다고 여자들은 특히 더 한다고 그러는데 쑥대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조상덕이 약하다. 그러나 이마가 20세부터 들어오는데 이마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부 잘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품성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관상으로는 거의 제가 이렇게 정치가들 중에 나온 중에 최고의 관상으로 봅니다. 왜?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관상.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자비롭고 총명하고 약간 연예인 눈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고 다정다감하고 또 지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흙의 관상으로 전체를 보면은 아까 유명지상, 후중지상, 또 학체, 그러니까 청수지상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코끼리상입니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코끼리상은 대부분 덕스럽고 지혜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 전체는 팔상에는 코끼리상에 들어가고 후중지상이죠. 코끼리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모질게 하거나 이렇게 심성이 남을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고 덕스럽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합니다. 그런데 관상이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심상은 대부분 심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전체적인 얼굴에도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많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모든 그 사람의 심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입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마음의 창이 아니고 마음의 대문지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그 마음의 대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언어와 음성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이 품격이나 언어의 진행이나 또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리가 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언어의 소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보는 거죠. 목소리가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동굴 목소리냐, 그렇지 않아 타는 목소리냐, 또 깨지는 소리냐, 또 말하다가 많으냐, 듣기 싫은 목소리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이낙연 씨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언어 표현이 여러분들 국회에서 이낙연 씨의 그 촌철살인하는 그 언어의 표현력은 제가 아주 감탄해요. 그것 때문에 대선 주자 확 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천하일품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굴 목소리. 그리고 저음으로 중저음으로 사람을 위압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이 관상에서 카리스마가 있고 위험은 있대 싸납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목소리로 위험은 있대 이렇게 싸납지 않은 좋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심상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나 심상면에서는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그 대통령 가능성 있는 후보 중에서는 관상으로는 제일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상면에서도 목소리를 보는데 굉장히 평가를 제가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관상으로는 잘생기면 잘 산다. 다만 잘생기면 잘 사는데 그 심상이 어떠느냐. 심상은 목소리를 본다. 그 다음에 정신을 본다. 신기를 본다. 그 사람의 또 재능을 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상면에서는 목소리도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이 꼭 대통령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에 이런 양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지금은 너무 남북 동서 또 이렇게 그 사상 이런 걸로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그런 것을 가장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것은 한국의 지역 감정이 굉장히 셉니다. 아까 김대중 씨 얘기도 했고 노무현 씨 얘기도 했지만은 지역과 이념의 그 골이 아주 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이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낙연 관상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나무랄 데 없는 대통령 상인데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호남 사람이라는 거. 호남 사람은 정략적인 또 이런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호남 사람이 대통령 값이 있어도 그리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정략적인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하나의 이 양반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때문에 호남의 인물도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외부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쪽으로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취약점이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취약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께서 저는 꼭 어떤 편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할까 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가 있고 또 인물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또 스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스님들이 물론 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과 또 불법과 또 이렇게 인물 평가를 적당히 해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은 이낙연 관상으로 해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